네, 이번엔 고일영 프로의 레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일영 프로 어떤 레슨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준비한 레슨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비거리를 손해보는 이유 중에 아웃사이드 인 궤도로 이제 스윙을 하시기 때문에 볼이 깎여 맞거나 공이 뜨지 않거나 약간 이렇게 돼서 비거리를 손해보는 경우 아웃사이드 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엎어치는 맞아요. 분들을 위한 네, 레슨이죠. 네, 엎어치는 좋습니다. 내용을 제가 오늘 정확하게 좀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레슨을 하시다 보면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실제로 비거리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제 저는 왜 비거리가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스피드는 빠르게 휘두르는 것 같은데 거리를 많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연습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보는데요. 이제 보통 정확한 궤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제 공을 좀 쳐주시면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스윙 스피드로도 충분히 멀리 칠 수 있는데 의외로 기본적인 궤도가 잘못돼서 거리를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엉뚱한 연습들을 먼저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체중 이동을 너무 많이 아까 김하연 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체중 이동을 너무 다운스윙 때 막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비거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비거리 레슨, 궤적에 대한 레슨을 하기 전에 그립을 먼저 체크하고 레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립 체크. 자, 일단은 그립을 먼저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일단은 좋은 그립을 잡지 않고 제가 한번 공을 먼저 쳐보겠습니다. 슬라이스가 많이 났네요. 그쵸? 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은 궤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약간 다르게 좋은 궤적을 갖고 계시는데도 비거리가 안 나가신다고 하면요. 약간 그립을 먼저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자, 제가 보는 시선에서 왼손 그립을 먼저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손 그립을 잡으실 때 이 검지손가락 하나만 이 그립을 잡으셨을 때 보이는데 시선에서 왼손 검지손가락 하나만 보이게 그립을 잡으시면 약간 약한 그립, 위크한 그립이 형성이 됩니다. 위크한 그립이 형성이 됐을 때는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릴리스라는 동작을 많이 해주셔야 되거나 아니면 약간 이 보울이라는 동작을 많이 해서 공을 치셔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리는 그립 방법은 약간 스트롱하게 그립을 좀 단단하게 잡아주시는 방법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트롱 그립을 왼손으로 잡으실 때 약간 왼손 그립을 일단 기본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트는 거예요. 약간 시계 방향 쪽으로 약간 네. 틀어서 잡아주시면 검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이 정면에서 딱 보이시는 정도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왼손 그립을 잡으신 상태에서 오른손 그립도 이 힐패드라고 하는 부분하고 두툼한 부분 사이 이 홈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 홈 부분을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에다가 그냥 가볍게 그냥 대주시기만 하면 가장 좋은 그립, 힘이 안 들어가는 그립이 완성이 되는데 너무 오른손 그립을 지나치게 이제 덮어 잡으신다거나 아니면 너무 견고하게 잡기 위해서 막 안쪽에서 비틀어 잡으시는 경우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냥 얹혀주시는 느낌으로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좀 체크를 하시고 왼손 그립을 잡고 오른손 그립을 잡으셔서 스윙을 한번 그냥 연습 스윙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잡았을 때 약간 이질감이 조금 느끼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그립이 좀 약하거나 또는 너무 스트롱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약간 이질감은 하루 이틀 정도만 좀 연습을 참고 해주시면 금방 적응되기 때문에 좋은 그립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그립을 좀 체크를 해드렸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스윙 궤적에 대한 레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윤주 아나운서님. 네. 구력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한 2, 3년 정도 되는 것 그거밖에 안 같아요. 되세요?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구력이 오래되고 잘 치시는 줄 알았어요. 일찍 배우긴 했는데 그때는 학생이어서 많이 못 나오고 그러셨구나. 요즘 최근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스윙을 네.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동작이 좋은 동작인지 나쁜 동작인지를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편하게. 자, 첫 번째. 이거 좀 안 좋은 스윙 너무 티가 많이 쉽게 치시는 났나요? 거 아닌가요? 자, 두 번째. 네. 정답. 네. 첫 번째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거 다시 제가 보여주세요. 너무 무시했나요?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스윙은 손목을 이렇게 돌려서 백스윙하고 약간 엎어치는 스윙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제가 이 스윙을 보여드린 이유는 굉장히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 테이크 어웨이라는 동작, 아주 스윙의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골퍼분들이 테이크어웨이를 손목을 사용해서 이렇게 출발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백스윙 때 안쪽으로 클럽 헤드를 출발시키는 작용을 하다 보면 백스윙 탑에 가서 크로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크로스가 안 생기더라도 안쪽에 있는 클럽 헤드를 보완하기 위해서 약간 반대작용으로 엎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바른 테이크어웨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측면 카메라에서 한 번만 찍어주시면요. 자, 어드레스를 하고 손목이 사용되지 않는 테이크어웨이를 정확하게 해보면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 클럽 페이스 앵글이 약간 일자가 돼 있는 것보다 약간 사선으로 제 척추각의 기울기랑 동일하게 약간 클럽 페이스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 게다가 그립도 제가 아까 스트롱 그립으로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일자로 돼 있는 그런 페이스 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닫혀 있는 느낌의 그런 페이스 앵글이 나오시는 게 손목을 사용 안 하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를 정확하게 자, 해주시면. 모니터를 보자면 왼쪽과 오른쪽이 그렇죠. 왼쪽이 올바른 네, 장면이죠. 왼쪽이 올바른 동작이고요. 네. 저기서 보시면 척추 기울기와 이제 페이스 앵글의 각이 거의 약간 나란하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거고 손보다 클럽 헤드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별로 좋지 않은 테이크어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테이크어웨이를 좀 연습을 해보실 때 하나 제가 이제 좀 어색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시범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테이크어웨이를 처음부터 좋은 테이크어웨이이지만 약간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 먼저 나눠서 연습을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자, 먼저 손목을 돌리지 않고 정확한 테이크어웨이를 빼시고 조금 참으셨다가 두 스윙을 하시는 단계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약간 먼저 끊어서 네.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잔상감이란 게 내 몸에 조금 더 많이 남기 때문에 스윙을 좀 빨리 고칠 수 있는 거에 대한 하나의 비법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테이크어웨이까지는 완성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백스윙 탑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클럽을 여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네, 저요. 잘 주의 깊게 한번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자, 클럽 페이스 앵글이 약간은 엎어져 있다는 기분이 좀 들 수 있는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클럽을 열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맞아요. 다운스윙 때 클럽이 굉장히 또 열려 내려오기 때문에 공을 맞추는 순간에 임팩트 때 클럽이 열리지 않으려면 엄청 많이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 또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 앵글은 많이 열고 닫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백스윙 테이크어웨이에서 백스윙 탑으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 클럽 페이스 앵글이 열지 않고 그대로 약간 올라가는 느낌으로 탑을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느낌에 자, 테이크백에서 그대로 올라가 주시게 되면 여기서 동작을 보시면 왼손등을 한번 보여주시면 왼손등이 약간 평평하게 펴져 있는 동작이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동작을 맞아요. 그 힌지라는 동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백스윙 탑에서 힌지가 형성이 돼 있으면 다운스윙 때 특별하게 어떤 동작을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클럽 페이스가 공이 맞는 순간에 스퀘어로 들어올 수가 있고 클럽이 열리지 않고 약간 뒤로 푸트도 되면서 공도 많이 뜨지 않고 멀리 갈 수 있는 효과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계속 테이크어웨이도 그렇고 백스윙 탑도 그렇고 클럽 헤드를 열지 않고 약간 닫아져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
다운스윙 마찬가지로 헤드를 열지 않고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 클럽 헤드를 엎어서 내려오는 느낌은 좀 좋을 수 있으나 좀 유의될 점은 여기서 클럽을 약간 엎어져서 내려올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엎어치는 원인의 첫 번째는 백스윙을 하실 때 손목 사용이 잘못되는 경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스윙을 좀 고치셨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비교적 좋은 백스윙 탑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다운스윙 때 보통은 백스윙 과정이 되게 좋으면 다운스윙도 좀 좋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백스윙 탑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운스윙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에 의해서 네. 다운스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고정관념 1번 끌고 오는 레깅 동작. 레깅. 레깅. 동작. 레깅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김한 프로님? 저는 솔직히 자연스러운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모 방송에서 레깅을 약간 강습하는 내용을 봤는데 네. 레깅 굉장히 좋은 동작이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잉된 레깅은 어떨까요? 너무 과잉된 레깅은 뭐든 과하면 투머치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투머치하면 안 네. 좋죠. 그렇죠. 그럼 과해지면 어떻게 돼요? 네, 레깅이 과해지면 바로 엎어지는 동작이 나옵니다. 연습장에 보시면 연습장에서 연습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 완전 공감하실 거예요. 네. 많이 봤죠? 많이 거의 보셨죠? 90%의 자,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이 지금 측면에서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끌고 오는 동작을 양스윙. 계속 하게 되다 보면 맞아요. 엎어지는 동작이 그냥 되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심한 레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체중 이동이라는 동작이에요. 체중 이동. 굉장히 고정관념 중에 또 하나죠. 이 체중이라는 동작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반드시 체중 이동이 잘 안 되는 아마추어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중 이동이라는 동작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김한 프로님인 백스윙에서의 과체중 이동을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저는 다운스윙 할 때 체중 이동을 이렇게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엎어지는 궤도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 네. 제가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 네. 방금 보여주신 것처럼 약간 잘못된 예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약간 하체를 좀 과도하게 약간 이렇게 프로들 따라한다고 네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엎어지는 게 있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네, 맞나요? 맞아요. 그 네. 하체의 사용이 좀 잘못되다 보면 오히려 되게 과하게 체중 이동을 하다 보면 또 상체가 우리가 상하체 분리를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상하체 분리 동작을 잘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너무 과체중 이동을 하면 상체가 반드시 엎어지는 동작이 나오게 맞아요.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남자들의 힘세력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까이 막 그냥 그냥 힘을 멀리 내요. 갈것 맞아요, 같거든요. 맞아요. 아, 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백스윙 탑에서부터 다운스윙 하는 약간 슬로우 모션을 보여드릴게요. 네.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다운스윙을 하면서 자, 지금 임팩트 자세가 나왔죠. 네. 지금 이 왼쪽 하체를 보시면 축은 충분히 왼쪽으로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건데요. 상체는 지금 어느 발에 있냐면 오른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은 왼쪽으로 충분히 쌓아져 있어도 공을 치는 순간에 약간 압력은 어느 정도 오른발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압력까지 빨리 왼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다 보면 바로 엎어지는 동작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 성격이 급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백스윙과 저네요. 다운스윙 리듬이 굉장히 빠르신 분들도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네. 한번 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건데 네. 먼저 레깅과 체중 이동을 좀 과하게 할 때 엎어쳐서 거리를 손해보는 동작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우측으로 공이. 네, 그래서 맞아요. 우측으로 이렇게- 가는 거였구나. 맞아요. 스핀 자체가 시계 방향으로 스핀을 하기 때문에 엎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단점은 슬라이스로 연관이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동작을 이제 생각을 충분히 하셨다면 다운스윙을 할 때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내리면 엎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는데 네. 제가 조금 약간 생소한 레슨일 수 있어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백스윙 탑에 올라갔어요. 제가 설명 먼저 할 건데 조금 길어도 좀 참아주세요. 네. 자, 너무 재밌어요. 네. 여기서 어드레스를 제가 하고 백스윙을 들어볼 건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클럽 헤드와 제 어깨의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움직여 볼게요. 자, 뭐 하지도 않았는데 오라고 지금. 자, 지금 어깨가 움직이는 범위하고 이 클럽의 헤드가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어디가 많이 움직였어요? 어깨가 많이 움직였나요? 헤드가 많이 움직였나요? 똑같이요.
아닙니다. 어깨요. 어깨 아닌가요? 아니죠. 잘 보세요. 네. 제가 조금 어깨가 넓긴 합니다. 어, 잘 보세요. 너무 넓어서 제가 못 좀 봤어요. 근육질이어가지고 저 어깨가 넓긴 한데 이 왼쪽 어깨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백스윙에서는 이 왼쪽 어깨가 오른쪽으로 한 50cm 정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백스윙 할 때 이 클럽의 헤드의 움직임을 보시면 얼만큼 움직입니까? 오, 굉장히 헤드는 얘가 거의 둥글게 움직였지만 실제로 얘가 이렇게 쫙 펼쳐봤을 때는 뭐 거의 한 3, 4m 움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깨가 많이 움직였나요? 헤드가 많이 움직였나요? 헤드요. 그렇죠. 헤드가 많이 움직였어요. 자, 한번 그래서 이 클럽의 헤드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백스윙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움직이는 속도랑 얘가 클럽 헤드가 백스윙 탑까지 움직이는 속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다운스윙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럽의 헤드를 잘 움직이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어깨랑 클럽 헤드를 동시에 다운스윙을 할 때 같은 속도로 내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원래는 헤드가 좀 빨리 어느 정도 빨리 내려와 줘야 되는데 이 어깨가 클럽 헤드랑 같은 속도로 내려오면 지금 보시면 어깨는 제자리로 와 있는데 클럽의 헤드는 한참 뒤에 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네. 그 현상에 의해서도 엎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드릴을 좀 알려드리면 자, 백스윙 탑에 올라갔어요. 여기서 헤드를 먼저 이렇게 둥글게 움직여준다는 느낌. 네. 측면 카메라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 백스윙 탑에서 헤드를 약간 이렇게 좀 둥글게 네. 어깨랑 손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헤드가 먼저 움직인다는 느낌에서 스윙을 해주시면 지금 보셨을 수 있겠지만 클럽의 헤드가 아웃사이드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인사이드로 잘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백스윙 탑에서 둥글게 네. 내려준다는 느낌. 자, 이렇게 제가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테이크백은 안쪽으로 들면 안 되겠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테이크백을 잘 들어주시고 이쪽 바깥쪽 느낌으로 약간 들어주시고 탑에서 약간 둥글게 둥글게. 하는 느낌으로 제가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오. 똑바로 가네요. 굿샷. 그렇죠. 드로우도 훨씬 더 잘 걸리고 네. 다운스윙이 인사이드로 쉽게 내려오는 약간 맞아요. 드릴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몇 번 아이언이죠? 네, 몇 번 아이언이에요? 질문하세요. 네, 몇 번 아이언이요? 7번 아이언입니다. 7번 아이언이에요? 네. 거리가 너무 많이 나가서. 정말 부드럽게 그냥 살살살살 툭 쳤는데. 네. 오.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저. 한 번 더 제가 보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나오셔서 해보셔도 되는데 거기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탑에 올라가서 헤드가 먼저 많이 바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헤드를 약간 이렇게 둥글게. 시동 걸어주는 거죠? 그렇죠. 시동이죠. 약간 오. 이렇게 둥글게 움직여진다는 타이밍에 공을 치는 거예요. 한번 네. 다시 쳐볼게요. 자, 움직여진다는 느낌으로. 절대 손이 먼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엎어지는 지금 궤도가 많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연습 스윙으로만 해봤는데도 체가 없이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올렸는데도 손을 돌리다가 맞아요, 돌리다가 돌리다가 이건 뒤에서밖에 안 들어오겠는데요? 네. 오, 요 동작을 우리가 이제 교습가들이 샬로윙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 샬로윙이라는 동작을 지금 하게 되면 엎어지는 동작을 좀 많이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래도 엎어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 질문. 네. 여기서 지금 질문이 또 댓글, 제가 오. 궁금한 게 또 댓글에도 나왔어요. 뭐냐면요. 지금 럭키지니도 그렇고, 아싸라비아 님도 그렇고, 아싸라비아. 이제 그립 잡을 때 손목의 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립을 잡을 때 손목의 각도. 그렇죠. 이제 코킹의 올바른 아. 코킹 법을 좀 알려달라고 네, 했거든요. 맞아요. 측면에서 오, 한번 진짜 많아요. 보여주시면 자, 이렇게 측면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세우는 분들. 측면에서 한번 세워볼까요? 네, 약간 이렇게 지금 손목이 어떻게 돼 있죠? 많이 완전 펴져 있기 펴져 있어요. 너무 때문에 펴져 있어요. 손목 각도가 별로 좋은 각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어깨보다 손이 앞으로 바깥쪽으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직된 그런 어깨 포지션이 나와요. 네. 팔꿈치도 그래서- 괜히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빠질 그래서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어깨를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그립을 하시면 손목을 한번 다시 비춰주시면 어드레스 때 약간의 콕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콕이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콕이 자연스럽게 약간 숙여져 있는 느낌 자체가
그냥 어드레스를 정확하게 한 손목의 각도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라갈 때는 처음에 어드레스 이렇게 좀 편하게 하고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대로. 근데 네. 저같이 손목이 약하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럼 저절로 이렇게 꺾이거든요. 꺾이면 다시 내려올 때 이렇게 엎어치게 돼요. 네, 맞아요. 너무 제가 속상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힌지 동작을 좀 네.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힌지 동작. 네, 이 클럽 페이스 앵글이 약간 계속 열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올라가면 네. 손목이 코킹이 사실 많이 될 수가 없는 포지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많이 연습을 해주시는 게 네. 좋을 것 살짝 같아요. 네, 김하연 받침. 프로님이 네, 지금 도와주시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네요. 네, 네. 그러면 손목을 좀 덜 쓰게 돼요. 맞아요. 네, 오, 맞아요. 지금 딱 그 프로님이 말씀해준 좋습니다. 것처럼, 네, 이게 여기서 너무 열리지 않게 여자분들은 맞아요. 살짝 이렇게 닫아주는 느낌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맞아요. 도움 많이 될 것 너무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제가 남은 레슨 좀 진행해도 아, 되겠죠? 예, 그렇죠.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 제가 그래도 많이 엎어지시는 분들 마지막 필살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필살기. 제 친구. 저 뒤편에 안 그래도 제가 맞아요. 계속 궁금했어요. 저게 계속 뭐죠? 있었죠. 저 이령 프로님 친구분이래요. 네, 이제 제 그래요? 친구 약간 친구. 그 윌슨 같은 느낌이고요. 오. 이 친구의 이름은 이크예요. 제가 정해줬습니다. 이크라는 친구입니다. 이크, 네. 에크 할 때 이크요? 마이크 죄송합니다. 때 할 때 그 이크인데요. 얘가 마이크 때로 제가 이제 만든 연습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저희 연습장에 엄청 많은데 이거 마이크 때 시중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거 하나 사서 얘가 뭐냐면 이 옷걸이를 제가 이렇게 네. 휘어가지고 이렇게 감았어요. 오. 이거 전기 테이프로 흉하지 않게 네. 이렇게 감아서 그냥 딱 끼워만 주면 굉장히 이제 심플한 아주 유용한 연습 도구가 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다음 시간에도 또 이걸로 제가 준비를 해서 레슨을 할 거고요. 네. 오늘 준비한 레슨은 이 이크를, 제 친구 이크를 네. 어깨 높이 정도에다가 약간 설치를 할 거예요. 어깨 높이 정도에다가 설치를 한 후에 공을 한번 쳐볼 건데요. 이미 이 이크라는 친구가 옆에 있기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자, 제가 먼저 한번 쳐볼게요. 자, 올라가서 이크가 약간 걸리지 않게 스윙을 할 겁니다. 오. 자, 올라가서 이크가 닿지 않는 조건이 됐다면 사실 어느 정도는 스윙 궤적이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엎어지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크가 걸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엎어치는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크가 맞으면 엎어치는 겁니다. 자, 올라가서 아이고, 자, 이렇게. 아프겠다. 아프지 않아요. 제 너무 이크의 다 가장 아니, 장점입니다. 이크가 아플 것 같아, 네, 이크. 빠졌어요. 이크가 에크한 것 같아요. 제 이크가 이게 약간 분리되는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치지 않아요. 전혀 다치지 않고 네.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어깨 정도 높이보다 살짝 낮은 위치에서 좀 연습이 충분히 되셨다고 하면 좀 더 타이트한 높이, 허리 높이 정도로 얘를 이렇게 조절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 조금 좀 저도 자기- 빡셀 것 같긴 그러니까요, 한데 좀. 네,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보기만 해도 좀 불안해 보이는데.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높이도 안 걸리고 잘 내려온다면 굉장히 와. 다운스윙에 대한 거의 마스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와우. 아. 자, 이렇게. 아니, 그러면 근데, 지금 네. 보시면 푸시성 드로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와우. 걸리는 걸 볼 수 있을 건데 네. 엎어져서 깎아치는 거에 대한 약간 반대 구질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은 드로우 구질을 굉장히 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크를 이용하셔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드로우 구질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엎어치는 내용을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 엎어치는 원인이 일단 백스윙에서 손목을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엎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손목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백스윙을 들어도 다운스윙 때 약간 잘못된 고정관념에 의해서 또 엎어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이크를 사용하셔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다운스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